자, 이번 시간에는 N형 모스의 동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모스펫 소자는 N형과 P형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캐리어에 의해서 이제 채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N형 같은 경우는 캐리어가 어떤 거죠? 네, 전자에 의해서 채널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P형 같은 경우는 네, 전공에 의해서 채널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스 커패시터의 동작 순서에 따라서 처음에 게이트에다가 반대 극성의 전압으로 해서 어큐뮬레이션, 그 다음에는 디플리션, 공핍층이 이제 만들어지고요. 게이트에다가 플러스 전압을 걸어줘서 네, N형 기준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인버전. 이 형태의 순서대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 그림에서도 좀 보시면, 자, 처음에는 게이트에 이제 전압이 인가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에 약하게 이제 마이너스 전압이 이제 걸렸다가 이제 인가가 되지 않는 건데, 그래서 밑에도 일단 그 소스하고 드레인 전극 여기가 일단은 N형이죠. 그래서 이제 N형 모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극은 N형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판 자체는 P형 기판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P형 기판이기 때문에 다수의 이제 캐리어는 이제 전공의 형태가 이제 되고요. 자, 이 상황에서는 현재 채널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채널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자, 게이트에다가 이제 전압이 인가가 되죠. 약하게 이제 플러스 전압을 이제 걸어주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중간에 있는 이 옥사이드 막, 노란색으로 표시돼 이 옥사이드 막에서 이제 분극이 일어나고요. 여기는 이제 평극이 일어나 있습니다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플러스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이 옥사이드 막질도 마이너스하고 이제 플러스로 이렇게 분극이 되게 되죠. 그러면은 이 밑에는 어큐뮬레이션 단계를 넘어가지고 이제 디플리션이 되면서 공핍층이 형성이 되고 그걸 넘어서 이제 인버전 채널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수의 캐리어인 이제 전공을 다 밀어내고 소수 캐리어인 전자가 여기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전자 채널을 통해서 이제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 전압을 더 강하게 걸어주면 걸어줄수록 요 밑에 전자 채널의 두께가 더 두꺼워지면서 더 많은 전자가 흘러가게 되고 전류도 이제 더 커지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P기판에도 이제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주고요. 그리고 게이트 전압에는 플러스. 그래서 소스하고 P기판에는 마이너스, 게이트하고 드레인에는 플러스 전압을 걸어줘서 여기는 전자가 플러스 극성인 드레인 쪽으로 이동을 하는 이런 상황으로 되면서 모스펫이 동작을 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간략하게 개념상으로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요걸 이제 또 단계별로 조금 자세하게 보게 되면 이것보다 조금 다른 상황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거를 또 그림을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본문에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도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여기 밑에 이 그림을 보시면 이쪽이 이제 소스 전국이 되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드레인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게이트에 전압이 이제 약하게 이제 걸린 상황이에요. 엠모스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아직 플러스 전압이 인가가 되지 않은 상태. 그 상태가 되면은 아직은 이제 채널이 차단이 돼서 건너갈 수가 없는 그 상황이 되죠. 이게 차단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 상태를 보통 이제 컷오프 상태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스레시홀드 전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스레시홀드 전압 한마디로 이 채널이 만들어지려면 임계 기준 이상의 게이트에 임계 기준 이상의 플러스 전압을 걸어줘야 돼요. 그래서 딱 어느 시점 이상이 되면은 이 채널이 만들어지면서 전류가 통하는 그 상태의 게이트에 걸어주는 전압 이걸 갖다가 보통 스레시홀드 전압. 그래서 보통
문턱 전압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스레시홀드가 문턱이라는 이제 문지방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턱 전압이라는 말로도 이제 많이들 쓰죠. 그래서 아직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 컷오프 상태. 근데 여기에서 이제 게이트의 전압을 계속 더 증가를 시켜줘서 이제 스레시홀드를 넘어가는 플러스 전압을 인가를 해주면 소스는 당연히 마이너스고요. 마이너스에서 이제 드레인의 플러스로 채널이 형성이 되면서 소수의 캐리어인 전자가 딸려오게 되면서 채널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흔히 말하는 인버전, 반전층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이제 쓰긴 하는데, 자 여기에 이제 핀치 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핀치라는 게 이제 그 새의 새의 불이 요걸 갖다가 이제 보통 핀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전자 채널의 형태가 이렇게 새의 부리 모양을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핀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채널이 딱 닿아서 이제 활성화된 상태, 그래서 핀치가 온됐다. 그래서 이때부터 전류가 이제 흐르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여기에서 채널이 이제 계속 형성이 되는 게 맞는데, 자 여기가 일단 플러스 전압이지만은 여기가 그 드레인이 N타입이잖아요. 그리고 기판 자체는 P타입. 그렇기 때문에 요 PN 접합면에 따라 가지고 여기 그 기판과 전극 사이에 여기에 이제 공핍층이 형성이 됩니다. 공핍층. 한마디로 이 공핍층이 계속 커지면서 왜냐하면 이 플러스 전압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역전압이 이제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핍층이 계속 커지면서 이 채널을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채널이 이제 밀려나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이제 핀치 오프니까 사실은 이 부리가 끊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컷오프와 마찬가지로 전류가 안 통해야 되는데, 이때는 게이트에 이제 계속 전압이 이제 인가가 되면서 이 드레인에도 강한 플러스 전압, 보시면 드레인에도 이제 강한 플러스 전압이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전자가 여기서 이제 채널이 끊어져 있어도 이 드레인에 강한 전압에 이끌려서 이 채널을 핀치 오프가 됐어도 그냥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서 이제 계속 드레인의 전압에 이끌려서 전자가 끌려오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계점 이상에서는 전자가 이제 끌려오는 수가 더 이상 이제 증가하지도 않고, 한마디로 많이 끌려오면은 전류가 이제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일정 숫자 이상으로 세츄레이션, 한마디로 더 이상 전류가 증가하지 않는 상태, 이제 이 상태로 계속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게이트 전압의 크기에 따라서만 전류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그런 이제 세츄레이션 상태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여주는 게 흔히 이제 IV 커브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제 전류가 있고요. 이 밑으로 보면 이제 전압. 그래서 요걸 보통 IV 커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은 그래프가 이제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여기에서 핀치가 온 된 상황, 이 영역을 갖다가 이제 다른 말로 또 뭐 리니어 아니면 뭐 트라이오드 뭐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다이오드는 보통 양쪽에 이제 극성에 따라서 PN 접합에 의해서 다이오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극성이 이제 2개니까 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전극이 3개다 보니까 트라이오드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한마디로 3개의 전극이 다 활성화되는 상황. 근데 여기는 이제 또 왜 리니어 영역이라고 이제 또 부르냐면, 자 처음에 일단 요 첫 그래프만 이렇게 딱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게이트 전압이 0의 이제 수준이다. 사실 이제 위에 쪽이 되면 이제 플러스 전압이고, 이제 밑에가 되면 이제 마이너스이긴 하는데,
그런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여기가 그 게이트 전압이 이제 제일 큰 거예요. 그러면서 게이트 전압이 이제 다 약한, 여기 보시면은 한 4개의 케이스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4번 이렇게 되면서 게이트에 있는 전압의 크기가 이제 계속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게이트의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있는 전압, 한마디로 이제 드레인의 이제 전압의 이제 크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드레인 전압이 좀 작다가 전자가 건너오면서 이제 드레인 전압이 이제 계속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정 수준으로 딱 증가를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드레인의 전압이 아무리 세다고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증가를 하지가 않아요. 네. 요 시점이 이제 소위 말하는, 위에서 말하는 이제 핀치 오프. 요 시점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좀 앞쪽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한마디로 핀치 오프를 이제 전후로 해서 이제 더 이상 드레인의 전압이 아무리 세다고 하더라도 전류가 이제 더 이상 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게이트 전압이 크면은 넘어오는 전자의 수가 이제 커지고요. 게이트 전압이 작아지면 건너오는 전자의 수가 작으니까 전류가 작아지게 되죠. 그리고 밑에 단계에서 게이트 전압이 더 약해지면 전류가 더 약해지고,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리니어 리전, 여기가 핀치가 온이 되면서 이 올라가는 곡선이 거의 선형에 가까운 그런 증가폭을 보이기 때문에 여기를 리니어 영역 또는 트라이오드 영역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쪽에서는 넘어가는 그 전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그런 형태를 이제 보여주게 되죠. 그러다가 게이트 전압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제 채널 오프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수점이 됩니다. 여기가 소위 이제 스레시홀드 전압 이하로 게이트 전압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돼요. 그래서 이때는 전류가 아예 이제 통하지를 않고, 그래서 게이트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건너오는 전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게 된다. 그래서 게이트 전압과 전류의 이런 상관성 보이는 여기 영역을 갖다가 리니어 리전이라고 이제 보통 표시를 합니다. 자, 왼쪽으로 이제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게이트 전압이, 여기는 이제 게이트 전압이에요. 여기는 이제 드레인 전압 표시를 한 거고요. 그래서 게이트 전압이 여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작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는 이제 0의 시점으로 보고 여기부터 이제 게이트 전압이 크고 게이트 전압이 작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게이트 전압이 크니까 전류가 이제 크죠. 건너오는 전자의 수가 많으니까. 근데 게이트 전압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쪽으로 하면 작아진다고 그랬죠.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건너오는 전자의 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전류도 따라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전기가 흐르는 리니어 영역, 요 왼쪽의 영역, 여기를 이렇게 표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아지다가 어느 정도 이하가 되면, 사실 요 시점이 되면은 여기도 이제 게이트 전압이 이제 스레시홀드 이하로 떨어지는 그 영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는 이제 채널이 끊어지면서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 그래서 스레시홀드 이상의 문턱 전압인 구간에서만 채널이 형성이 되고 전기가 흐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게이트 전압의 크기에 따라서 건너오는 전자의 채널의 이제 전자의 수가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흐르는 전류의 크기도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드레인 전압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이 상황에서는 핀치 오프가 되면서 공핍층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건너오는 전자의 수도 더 이상 증가를 하지 않는다. 건너오긴 하는데
이 공핍층을 뚫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은 전자가 오지 못함으로써 전류의 크기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거기가 세츄레이션 영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